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슈,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작은 5월 8일 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아무리 비싸도 1주택 실거주면 종부세 부과 제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는 일반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다, 종부세의 정량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5월 24일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한 발 더 나간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거죠.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이다. 정권 재창조를 위해 종부세를 폐지해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요,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적극 환영한다.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일까요? 자,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내는 세금.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인데,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재산세, 물권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주택이 많아도 재산세의 세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보유한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좀 달라요.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별과세 제도예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열 대응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가장 최근에는 2020년 70 부동산 대책까지 연이어서 세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1월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95만 명으로 42%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95만 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2021년 6월 기사 하나 볼게요. 마포레미안 프로지오와 음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보유세가 7,500만 원이다. 1년 만에 2.4배가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 7,500만 원 보유세 많다고 느끼세요? 실제 이 시기에는요, 두 채에서 몇억 원 우습게 올랐거든요. 물론 이 보유세가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락기엔 효과가 있을까요? 집값 떨어질 때 보유세 많이 나오면 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집값 떨어질 때 공시가격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과 연동되다 보니까 집값 떨어질 때 종부세 부담도 같이 낮아지더라. 게다가 부동산 과열이 억제되니까 선거철만 나오면 정치권에서 앞다퉈서 이 보유세를 낮춰주려고 했다는 거죠.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종부세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먼저 인별공제가 기존의 6억 공제에서 9억 공제로 늘어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에서 12억 공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고 했죠. 그럼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활용할 경우에 기존의 12억 공제에서 18억 공제까지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 2주택자부터 적용되던 것이 3주택 이상 플러스 그 과세 표준이 12억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과세 폐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추가 개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면 폐지보다는 추가 부담 완화 검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1주택자 혜택 강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뚜렷한 현상 아시죠?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양극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지목돼요. 첫 번째, 3.5%의 높은 기준금리, 부동산 시장에 제한적인 유동성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제한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취득세 중과입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 구입이 차단됐다는 것도 이런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2022년 말 기준 다주택자는요, 전국에 227만 5천 명입니다. 자, 이런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입주권이나 오피스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목돈을 가진 다주택자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 쌓였을 때 무엇인가 투자처를 찾는데,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부동산 이외엔 다른 투자처를 잘 찾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 부동산을 또 재투자하고 싶은데 기존 주택을 더 사는 건 안 되니까 기존 주택 갖고 있던 것을 처분하고 더 비싼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패턴이 지방이나 외곽 아파트를 처분하고 중급지나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급지일수록 이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정구점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종이 호랑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중 속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다주택자 되면 여전히 종부세 폭탄 맞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주택 눌릴 때 무조건 이 종합부동산세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낸다고? 결국에는 이런 쏠림을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 아파트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무주택자, 1주택자, 6월달, 7월달 분양 전략, 어떤 아파트 단지를 넣어야 될지, 어떤 평형을 넣어야 될지 나눠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적정 대출 한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 적정 대출 한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집 살 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멤버십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멤버십 영상은요, 월 8,990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똑같은 영상을 7,900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